멋진 코트는 사람을 미치게 하죠. 얼어 죽어도 코트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패딩보다는 아무래도 보온성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포기 못하는 아이템, 바로 코트입니다. 가성비를 추구하는 제품과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도 근본 있는 제품을 적절히 믹스하는 게 스마트한 소비인 세상입니다. 오늘은 가성비에 대해서는 잠시 뒤로 하고 평생 하나씩 마련해가도 좋을 만한 나름의 근본 있는 코트 위주로 특정 제품들을 디테일하게 소개하거나 비교하기보다는 브랜드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코트를 구매하실 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브랜드들을 항상 위시리스트에 먼저 두시고 예산이 충분히 될 때마다 하나씩 구매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크리설리스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크리스와 셀리스가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1985년 설립된 아우터 전문 생산업체이며 놀스햄튼 지역의 작은 도시에 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역사가 아주 깊은 브랜드는 아니지만 고퀄리티의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브랜드입니다. 특히 고급스러운 트위드 원단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드는데 거친 트위드 원단을 이용한 코트 이름 기억하시나요? 바로 발막한 코트입니다. 제가 근래 봐왔던 발막한 코트 중에서는 가장 발막한스러운 요소를 잘 녹여낸 코트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언급해봅니다. 우선 어깨에서 유리하게 툭 떨어뜨리기 위한 레글론 소매를 채택하고 있고 살짝 둥근 카라 포인트 형태도 역시 전형적인 발막한 코트임을 보여줍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는 바로 이 뒷부분의 플리츠입니다. 센터백 라인을 따라 생각보다 꽤 길게 잡혀있는 인버트 플리츠가 인상 깊습니다. 이 플리츠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움직임이 있다고 해도 밑단이나 허리 쪽에 가해지는 봉제 트어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벌어지기 때문에 아주 추운 겨울 보온을 위해 다른 코트보다 이너를 조금 더 두껍게 입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엉덩이 아래부터 시작된다면 두꺼운 이너를 입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날개뼈 정도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 있으니 두꺼운 이너를 입어도 기존의 실루엣을 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꼼꼼한 봉제와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크리설리스는 물론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실 수 있는 브랜드이지만 크리설리스를 잘 모르셨던 분들 중에서 대중적으로 너무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도 근본 있는 고퀄리티의 코트를 하나 마련하고 싶으신 분은 평생 하나쯤은 마련해봐도 좋을 브랜드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 브랜드 오라리입니다. 오라리는 튀는 색상이나 디테일을 강조하기보다는 일상에서도 무던하게 매치할 수 있는 모던한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특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재나 실루엣을 중점으로 오라리만의 아이덴티티를 고수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랜드 자체적으로도 소재에 대한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의 코트를 구매하는 것은 단순히 가성비냐 비싸냐를 떠나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하나쯤 마련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재뿐 아니라 모델리스트와 디자이너로서의 경력을 잘 녹여낸 오라리는 일본 현지뿐만 아니라 이미 세계적으로도 충분히 인정받는 브랜드입니다. 사실 여러 아이템 중에 소재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쓰고 구매하는 아이템은 아마도 아우터류 중 단연 코트일 텐데요. 소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브랜드인 만큼 오라리의 코트를 구매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게다가 한층 톤 다운된 코트들은 차분하면서도 여러 아이템들과 매치하는데 용이하고 질리지 않는 컬러감을 선사합니다. 그린 컬러인데도 굉장히 차분한 느낌이죠. 이 오라리의 더플코트의 경우 제가 더플코트 추천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토글 버튼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조금 더 완성도를 느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오라리의 더플코트도 버튼을 아일렛 사이로 빼서 완성도 있게 마무리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아이보리 컬러의 솔리드 색상으로 투톤이 아닌 헤링본 패턴이라 튀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게 고급스럽습니다. 이렇듯이 오라리는 색상과 소재를 잘 이해하여 모던한 무드를 잘 연출하는 브랜드입니다. 패션에 대해 조금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 중에서도 돈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꽤나 괜찮은 아우터를 하나 마련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라리는 특히 코트류는 믿고 구매하셔도 될 브랜드입니다. 세 번째는 그라프 페이퍼입니다. 미나미 타카유키가 만든 브랜드로서 헤럴드 제먼의 전시에 영감을 받아 브랜드를 런칭했다고 합니다. 특히 밀리터리 의류를 미니멀하게 해석한 헬무트 랭거와 꼼데 가르송의 레이 가와 구보에게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루엣이 전체적으로 볼드하며 미니멀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사실 그래프 페이퍼의 철학이 잘 투영된 제품은 셔츠입니다. 그래프 페이퍼는 착용했을 때의 편안함, 착용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 패턴을 정말 세심하게 연구하였고 이를 위해 소프트한 면 소재를 사용합니다. 특히나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아몰 부분으로 착용 시나 움직일 때 겨드랑이 부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사이즈를 여러 사이즈로 구성할 때도 단순히 비율적으로 사이즈를 키우기보다는 소비자들의 체형을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즉 핏을 굉장히 신경 썼다는 의미입니다. 핏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게 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핏과 패턴에 대한 철학이 잘 드러나는 그래프 페이퍼가 만드는 코트는 어떨까요? 당연히 살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네 번째는 글로버올입니다. 글로버올은 1951년 영국에서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약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더플코트의 근본으로 유명합니다. 시간이 흘러감에도 변하지 않는 견고한 품질에 더해 그 가치를 계속 지켜오는 장인 정신으로 브랜드 감성은 더욱더 확고해질 것이므로 추천드리는 브랜드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더플코트 중에서도 몬티라는 제품입니다. 더플코트 추천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더플코트는 호불호가 조금 있는 디자인입니다만 여러 기본 코트들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플코트의 근본인 글로버올을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교복이나 학생 이미지가 고정관념처럼 박힌 옷이다 보니 호불호가 생긴 것인데 사실은 밀리터리 기반의 옷입니다. 포멀보다는 확실히 캐주얼에 훨씬 잘 어울리지만 경우에 따라 포멀 룩으로 연출하여도 충분히 멋지게 코디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여러분들의 옷장에 기본 더플코트가 없으시다면 그리고 평생 죽기 전에 하나는 마련하실 계획이라면 클래식한 더플코트를 꿋꿋이 만들어 온 더플코트의 근본 글로버올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드레익스입니다. 드레익스는 1977년 영국에서 마이클 드레이크에 의해 설립된 브랜드입니다. 처음엔 포켓 스퀘어와 수제 넥타이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참고로 포켓 스퀘어는 손수건과는 다르게 왼쪽 가슴에 포켓에 꽂는 액세서리입니다. 수제 넥타이의 경우 퀄리티 있는 탄탄한 소재를 만들어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마이클 드레이크가 은퇴하였고 마크 초와 마이클 힐이 드레익스를 인수하면서 점차 토탈웨어 브랜드로 성장하였습니다. 현재는 확실히 핫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브랜드입니다. 영국 브랜드라고 하면 조금은 고지식하고 딱딱한 느낌의 인상을 받는데 편안하면서도 가볍고 캐주얼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의 클래식한 브랜드와는 조금 다르게 다양한 브랜드와도 협업을 하여 트렌디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아메레온 도르나 프레디 페리와 협업을 진행하였고 여러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신선함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로 소개할 제품은 레글런 코트입니다. 쉐입이나 디테일을 보시다시피 발막한 코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재에서 오는 고급스러움과 클래식하면서도 트렌디함을 주는 3포켓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플리츠를 넣어 편안한 착용감을 줍니다. 실제로 드레익스 도산에서 착용을 해본 결과 굉장히 만족스러웠으나 이미 발막한 코트가 있는 관계로 저는 사지는 않았습니다. 추가로 사기에는 200만이 넘는 가격이라 꽤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추후 비슷한 코트를 추가로 마련하고 싶다면 그때는 차근차근 돈을 모아 꼭 하나 제 옷장에 걸고 싶은 브랜드의 코트입니다. 여섯 번째는 버버리 코트입니다. 저에게 현재 한 가지 코트를 사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버버리의 코트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옷장에 비슷한 코트가 있다 하더라도 브랜드 버버리의 코트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버버리 코트는 항상 위시리스트에 있을 만한 가치가 흘러넘치는 옷입니다. 꽤 많은 옷이 그렇듯 버버리의 트렌치 코트 또한 밀리터리를 기반으로 한 패션 아이템입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토머스 버버리가 군인을 위해 개발한 코트였습니다. 구김이 잘 가지 않고 방풍 효과가 뛰어나며 방수 가공을 한 트윌 조직의 면 개버딘으로 만든 레인코트입니다. 버버리의 코트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클래식함을 기본으로 트렌치 코트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밀리터리 기반의 디테일이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버버리 코트의 어깨 견장은 군인들이 전장 중에 장갑이나 호루라기 등의 장비를 다는데 유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소매의 스트랩 또한 참호에서 각종 작업들이 편하도록 설계되었고 D링은 수류탄 휴대에 사용되었습니다. 역사가 깊은 명품 브랜드의 트렌치 코트의 상징 그 자체인 버버리의 코트. 사실 예산이 허락된다면 버버리의 코트는 죽기 전까지 꼭 하나만큼은 마련하여 옷장에 비치하면 좋을 베스트 아이템입니다. 일곱 번째는 리얼 맥코이입니다. 일본의 밀리터리 복각 브랜드로서 소개해드릴 대표 아이템은 피코트입니다. 사실 제가 이 피코트와 같이 짧은 코트가 없는데 짧은 코트를 하나 마련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몇 가지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롱코트를 입고 운전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벗고 운전을 하자니 차에 타기 전 벗을 때 춥기도 하고 우선 번거롭습니다. 또한 입고 하자니 긴 기장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간혹 숏코트 하나를 마련하고 싶은데 숏코트의 대표 아이템은 바로 피코트라고 생각합니다. 소개하다 보니 대부분이 밀리터리에서 기반한 것들이었는데 역시나 피코트도 밀리터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피코트의 유래는 네덜란드냐, 영국이냐, 미국이냐 여러 설이 있지만 피코트가 널리 알려진 것은 미 해군 덕분인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리얼 맥코이는 복각의 진심인 브랜드로 버튼부터 디자인까지 제대로 구현해내었고
리얼 맥코이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이 핏코트일 정도로 리얼 맥코이의 대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핏코트로 유명한 브랜드는 쇼트나 버즈릭슨 등도 있고 현 시점에 핏코트가 유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가 죽기 전까지 하나씩 마련하면 좋을 코트인 만큼 제대로 복각한 핏코트를 하나 마련하신다면 리얼 맥코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8번째는 매킨토시입니다. 매킨토시는 영국 브랜드입니다. 약 2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코트 제조업체로 평가받을 만큼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킨토시의 코트를 줄여서 부르는 명칭인 맥코트는 이제 하나의 패션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 코트의 원조는 버버리가 아닌 매킨토시가 맞습니다. 하지만 고무를 직물에 침투시킨 원단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면서 대표 후발주자인 버버리가 당시 영국군과 군납 계약을 하게 되었죠. 이후 조금씩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잠시 언급했던 버버리의 개버딘 원단에 밀린 것입니다. 이후 2000년대에 일본의 회사에 인수되면서 예전의 명성을 조금씩 찾아가는 중입니다. 메종 마르지엘라, 베트멍, 포터 등의 많은 브랜드들과의 협업도 진행하여 입지를 조금씩 넓히고 있습니다. 사실 맥코트가 특정 디자인을 호칭하는 것은 원래 아니었습니다. 방수인 레인코트를 처음 선보인 뒤 이 코트를 사람들이 맥코트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현재는 노출된 탑 버튼에 나머지는 히든 버튼을 한 코트 디자인을 전형적인 맥코트 디자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부분이 부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유명사처럼 맥코트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맥코트를 매킨토시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근본 중에 근본을 구매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번째는 캡틴 선샤인입니다. 오늘 대부분이 영국과 일본의 브랜드로 도배가 되는 듯합니다. 캡틴 선샤인은 2013년 신스케 코지마가 설립한 일본 브랜드이며 오라리와 함께 굉장히 핫한 브랜드입니다. 사실 제가 발막한 코트 비교 영상 컨텐츠에서 가격 대비 정말 150만원 이상을 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가성비를 떠나서 조금 비싼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정말 괜찮은 코트 하나를 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캡틴 선샤인은 옷장에 꼭 하나 있어도 될 만한 브랜드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트래블러 코트입니다. 전형적인 발막한 코트의 형태고 고퀄리티의 원단과 꼼꼼한 봉제로 이미 많이 검증되고 정평이 나 있는 제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착용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발막한 코트가 워낙 최근 유행이었고 대표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여서 발막한 코트계에 잘나가는 아이돌 같은 느낌입니다. 발막한 코트의 유행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발막한 코트가 아무리 유행일지라도 한순간 지나가고 없어질 코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막한 코트를 여전히 구매하시지 않은 분 중 가격대는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 많고 퀄리티도 검증된 코트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은 캡틴 선샤인 제품 하나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셔츠, 셔츠, 맨투맨과 같이 이너로서도 빛을 발휘하는 아이템들이 있는 반면 코트 같은 경우는 아우터로서 온전히 매력을 드러내야 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만큼 코트는 가성비라는 쇼핑을 위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는 조금은 내려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재나 실루엣 등이 그대로 보여지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대개의 소비자들은 보통의 경우보다는 가성비보다 퀄리티나 브랜드 네임을 고려하여 구매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부분이 영국이나 일본 브랜드가 많았던 것은 아무래도 장인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국가인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의도가 아우터류는 비싼 아이템으로만 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통 경제력이 좋아지기 마련이며 본인의 취향이 확고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옷장에 단지 현재보다는 조금 더 가치가 있고 오리지널 철학을 최대한 담은 옷들을 다른 아이템들보다 아우터부터 좋은 브랜드로 채워나가길 바라는 마음에 영상 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패션 농부였습니다.